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든 미용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용재료 강 소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칼라 강사인 김은주 대표님의 옴브레, 솜브레 그리고 발레 아주의 분메시 테크닉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질의문답식으로 올렸으니 내용 잘 살펴보시고 빠르게 배우실 수 있는 기법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나가고 있는 인스타그램 주소입니다. 저희가 인스타 쪽에 라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올리고 있으니 그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현장 질문을 바로바로 받고 있으니까 수시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저녁에는 왜 이런 제품을 쓰면 정말 돈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마케팅 방법과 판매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인스타그램으로 시작할 테니 7시 30분 저녁에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브러쉬 빛 메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장님 호일을 안 대고 빅 메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일 사용하는 거는 저한테는 조금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는 좀 호일을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호일을 접는 시간이 일단 저한테 좀 불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호일이 묻어나는 약이 너무 많아서 그 또한 저한테는 좀 하나의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호일을 좀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기존의 호일 작업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이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호일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브러쉬로 메쉬 작업을 하는 거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한 3시간 정도만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호일로 작업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달은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브러쉬를 이용하는 방법을 더 많이 권장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연습은 뭘로 하시는 게 편할까요? 물론 제품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요즘에 이제 마스크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들을 교육을 할 때에도 저는 모아페어 마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트리트먼트는 점도가 좀 부드럽고 마스크팩은 점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가장 연모제나 탈색제의 점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갖고 일단 연습을 좀 하시고 각자 개인 시간을 좀 재보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는 이 방법은 개인이 혼자 했을 적에 10분 이상 소요되지 않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지금 사장님이 바르고 계시는 그 제품은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페어라는 연모제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연모제들은 사실은 표백의 기능은 다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 표백이 자연 모발만 표백을 하는 연모제를 모든 미용인들이 거의 사용하고 있다면, 페어라는 연모제는 자연의 색소하고 인공의 색소를 동시에 표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탈색제 대용으로 좀 많이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 빨갛게 보이는데, 그러면 기존의 방법은 탈색을 하고 헹궈서 다시 빨간색을 염색을 했다면 지금 보이는 이 색깔이 바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탈색을 해서 빨간색 계열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노랗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다시 뭐 매니큐어를 하든 염색을 하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페어라는 연모제는 탈색을 시켜놓고 내가 지금 바르는 빨간색이 바로 발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 샵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줄겠네요? 엄청 많이 줄죠. 왜냐면 탈색을 기본적으로 하는 시간만 해도 예를 들어서 호일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호일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호일 작업을 했을 때
바르는 시간만 아무리 빨리 바라도 40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약 바르고 나서 방치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방치하는 시간도 아무리 못해도 50분 정도는 소요가 돼요. 그리고 머리 감기고 스타일까지 다 하려면 디자인 하나 내는 것만으로도 아마 웬만한 블랙백이 과정에 시간이 들어가지 않을까. 노랗게 다 탈색을 시켜놓고요. 머리를 감기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또다시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치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시간이 3시간 반 소요되지 않을까. 근데 저처럼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면 바르는 시간은 15분이고요. 탈색이 됨과 동시에 내가 바르는 빨강의 색소가 바로 표현이 되니까 굉장히 3시간 걸릴 거를 30분 만에 해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에는 이렇게 브러쉬로 메쉬하는 방법을 좀 많이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페어에는 몇 가지 컬러가 있나요? 전체적인 색상은 14개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제가 탈색제는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맞는 산화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6% 산화제 아니면 9% 산화제 이렇게 좀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페어는 헤어 전용 산화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산화제가 무려 4가지나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표백을 좀 많이 하는 게 목적이거나 소비자의 모발이 많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산화제를 좀 높은 걸 쓰시는 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더 효과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2번 할 거를 1번 할 수 있는 게 페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디자인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발레주아예요. 대부분 발레주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메쉬를 하거나 위빙을 한다는 게 이제 발레주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메쉬를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호일이라는 걸 더 많이 알려드렸고요. 이런 메쉬 작업을 할 때 얘를 이제 요즘에는 메쉬라는 말보다는 발레주아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죠. 근데 이게 발레주아가 사람들에 따라서 불려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발레주아를 설명하실 때 보면 약간 옴브레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발레주아는 옴브레하고는 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옴브레는 그림자 형성이라고 해서 그라데이션이라는 거를 옴브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발레주아는 정확하게 포인트를 내가 줘서 규칙적인 대조를 이루는 거를 발레주아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들마다 호칭이 있는데 발레 아주라고도 하고 발레 주아라고도 하고 뭐 옴브레, 솜브레 이런 걸 따로따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발레주아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외래의 말이다 보니 번역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발레주아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레주아는 메쉬를 다른 말로 발레주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옴브레라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 옴브레는 우리가 예전에는 염색을 할 때 그라데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과거의 그라데이션은 연모제를 가지고 명도의 차이를 줘서 하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그라데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발레아주하고 그라데이션하고 차이점은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연모제를 명도를 한 3단계의 차이를 줘서 뭐 3번, 7번, 9번 이렇게 연모제를 시연을 하는 거를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현재 말하는 옴브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흐르는 선이 끊어져 보이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거를 지금 현재는 옴브레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솜브레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솜브레는 간혹 어떤 분들은 옴브레를 약하게 하는 거를 솜브레라고 말씀하시는데 솜브레의 의미는 약하다라기보다는 발레주아에 변형된 게 사실은 솜브레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옴브레에 대한 변형을 솜브레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교육 왔을 때 사장님께서 리버스 온볼에도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네. 우리가 리버스는 결국은 반대로 이제 시술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아마 원장님들은 리버스라고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드라이를 할 때에도 바르게 안마름을 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리버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온브레이든 손브레이든 리버스라는 말을 쓰겠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드라이를 할 적에 안마름 드라이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밖으로 말아주는 형태의 디자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했는데 저는 왜 디자인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건 왜냐면 스타일을 내는 방향하고 디자인을 내는 방향이 반대가 되면 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디자인을 할 때에는 그분이 평상시에 스타일을 어떻게 내느냐 사실은 그것도 좀 파악을 하시면서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지금 모발이 약간 스트레이트형이기 때문에 바르기가 편해 보여요. 네. 그러면 고객의 모발이 웨이브인 경우에 그렇게 매직으로 펴놓고 시술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기법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파마가 많이 되어 있는 모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드라이로 피고 합니다. 뭐 굳이 매직기를 막 펴서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블로 드라이는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약간 웨이브가 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웨이브가 했을 때는 그냥 시술해도 되지만 말 그대로 펌이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컬이 좀 많으면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드라이로 좀 키시고 시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 효과적이라기보다는 편의성인데 웨이브가 있는 상태라면 브러쉬를 가지고 할 때 이 웨이브의 형태를 그대로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소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일자로 내려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웨이브가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내가 손놀림도 웨이브의 형태를 같이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빗미시를 할 때 정말 이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브러쉬의 각도인데 보시다시피 약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발라져야 되기 때문에 약을 바르실 적에 이 손이 대부분 미용사들은 약간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약을 바른다는 건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그대로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대부분 원장님들은 이렇게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약을 갖고 전체적으로 바르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에 약을 묻지 않고 여기 있는 요 약으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약이 여기는 무듬이 있는데 여기는 발림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치를 할 때는 반드시 서로가 일자가 돼서 같이 내려와야 되고 내려올 때는 몸도 항상 같이 숙여져서 시술을 하게 된다면 어느 부위에 약이 묻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커트 자를 때처럼 각도하고 자세가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제가 예전에 이태리 강사님들이랑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커트와 디자인은 항상 각도가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이드 바르실 적에 조금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측면의 옆에를 사이드를 바를 때는 옆에 있는 이 선하고 겹치는 선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고개가 약간씩 숙여지기 때문에 퍼지는 형태가 이루어지는데요. 앞에는 숙여진 상태에서면 약간 뭉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선을 가지고 형성하는 것보다는 약간 피아노 건반처럼 긴 선과 짧은 선을 이렇게 사이에 넣어주는 것도 조금 효과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검정머리에 색깔이 잘 안 나오면
탈색을 열 처리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드라이열이라든지 아니면 열기구를 쓰는 경우들을 한 번씩 봅니다. 그럼 이 페어 같은 경우에 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열 처리는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뭐 부득이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항상 모든 모발은 표백이 잘 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표백이 잘 된 자리가 더 많은 얼룩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열 처리를 저는 권장하지는 않는데, 저에게서 열 처리는 유일하게 하는 게 마사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표백이 좀 잘 안 되는 부위가 있으면 차라리 마사지를 해서 주변에 잘 표현이 된 곳과 속도를 좀 맞춰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마사지를 하는데 그 마사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고객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럴 때는 저는 필요한 부위에 랩을 설치를 해서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 내가 이 부분에 너무 표백이 안 된다 싶으면 랩을 조그맣게 잘라서 이 부분에 열이 도망가지 않게끔 그렇게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사장님은 되게 쉽게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 숙련도를 하려면 원장님들은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까? 저처럼 이렇게 가발에다가요, 전체를 한 번을 연습을 하는 거를 본인이 딱 10번만 해보시면 그렇게 빨리 습득이 되나요? 그럼요. 왜냐면 처음 발랐을 때부터 본인이 아마 느낄 겁니다. 내가 손의 힘 조절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벌써 처음부터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툭강을 하다 보면 원장님들한테 처음에 시술하고 나서 감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느끼세요. 내가 처음보다 확실히 손놀림이 편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손놀림이 편해진 거는 뭐냐면 텐션을 조절할 줄 아는 그게 이제 좀 생겨요. 이게 브러쉬로 매시를 한다는 건 결국은 머리카락을 밀어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서 그대로 바른다라는 게 목적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힘 조절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죠. 펌을 로또할 때 텐션 주고 안 주고 그런 의미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파마하실 때도 힘을 텐션을 많이 안 주면 나중에 결과물이 웨이브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약을 도포할 적에 제가 봤을 때는 2차인 것 같아요. 약을 바를 때 우리가 이렇게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바른다라는 건 모든 전체 머리카락을 다 스며들게 약을 바르겠다 이런 소리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모발을 잡아서 이렇게 바르겠다라는 건 제가 지금 잡은 위치에 표면에만 바르겠다라는 거지 안까지 다 바르겠다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로 메쉬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효과가 있어서 처음에 디자인을 좀 경험하지 못한 고객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일 처리를 해서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를 먼저 좀 하고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레드의 컬러를 바르고 계시지만 네.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조금 추천해 주는 컬러가 있나요? 저는 대부분 이제 고객분들이 브라운에 관련된 색상들이 많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제일 많이 쓰는 컬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옐로우라는 색상을 많이 쓰고요. 하나는 라이트 브라운이라는 색상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우리가 염색을 하면 일반적인 염색을 하게 되면 가량 명도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8번에서 9번, 10번 정도 되는 염색을 하시는 고객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염색을 좀 밝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슈퍼결이라고 해서 산화제를 좀 2배, 3배 쓰는 연모제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계열 연모제, 즉 명도가 1번부터 10번인 연모제를 사용하는 케이스는 전 라이트 브라운을 좀 페어에
라이트 브라운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염색으로서도 최고의 밝기를 주는 연모제, 상아제 2배 쓰는 연모제 이런 걸 쓰는 분들이라면 저는 좀 옐로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지금 기존에 보던 방식과는 좀 많이 틀려서 호일을 하고 탈색약을 덕지덕지 해서 가로로 해서 많이 바르는 걸 봤고요. 근데 지금 사장님은 되게 슬림하게 바른다 해야 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바르는데 지금 약은 기존의 방식대로 호일 작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들어가고 지금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약이 지금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과정이 다 끝났거든요. 네. 자, 이게 이제 저한테는 브러쉬를 이용하는 발리아주라는 거를 이제 시술이 끝났는데 전 지금부터 방치 시간을 일단 30분 정도로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탈색제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바르는데 탈색제가 거의 100g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근데 페어를 가지고 시술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30g 이상은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30g에다가 상아제를 1.5배로 혼합을 해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러고도 지금 약이 좀 많이 남은 편이에요. 예, 약이 많이 남아서 왜냐면 지금 여쭤봅니다.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약을 여유 있게 좀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50g을 잡아서 시술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반 정도는 거의 남았기 때문에 근데 탈색제를 가지고 하거나 호일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자, 탈색은 브러쉬로 메쉬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탈색은 오일 성분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약이 빨리 마르거든요. 그러면 가루같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얼룩이 지는 사례가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페어는 호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요 성분이 미네랄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방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약이 급속도로 마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두 번째 호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묻어남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호일을 처리하고 바닥색에 묻으면 또 다른 얼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들은 이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호일 처리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호일에 이염을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도포하는 양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탈색약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100g 정도는 소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좋은 탈색제를 100g을 쓰는 것보다는 전 차라리 페어를 선택해서 30g의 양을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얼룩이에요. 소비자는 일단 얼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탈색을 브러쉬를 메쉬를 하는 거는 얼룩이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왜? 일단 디자인 자체가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호일을 처리하게 되면 손상이 많이 된다면 많이 빠지고요. 건강한 자리는 잘 안 빠져요. 바꿔 말하면 그 자체가 얼룩이 훨씬 더 많이 지기 때문에 호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는 얼룩이고요. 두 번째는 손상도입니다. 호일을 하게 되면 열이 밖으로 도망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건강한 자리는 괜찮은데 손상이 많이 된 데는 정말 탈색 한 10번 한 것처럼 이런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해 주려면 가급적이면 실온에서 호일을 쓰지 않고 그냥 자연의 상태를 이용하는 게 모질에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재밌는데요? 해보겠습니다. 탈색은 테스트를 그냥 닦아서 보잖아요, 사장님. 네. 그러면 페어는 똑같이 닦아서 보나요? 테스트를 보실 때 보면 대부분 스트랜드라고 해서 이렇게 약을 걷어내서 보시거든요. 네. 근데 탈색제는 결국은 말 그대로 탈색만 시키는 거지 염색을 같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랗게 되는 거는 뭐 굳이 이렇게 걷어내지 않아도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데 헤어는 보시다시피 탈색을 시켜서 색소를 여기다 다시 착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걷어서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물 테스트를 해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결과색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된 색상이 나중에 시술했을 때의 마무리 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모든 시간이 다 지난 후에 테스트를 보셨잖아요. 네. 평상시에 만약에 미용실에서 시술을 할 때
테스트는 몇 분 정도 있다가 보는 게 제일 적당합니까? 평균적으로 페어를 테스트할 때는 처음에 도포를 하고 나서 손을 띄신 다음에 방치 시간이 10분이 되면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일단 요거 잠깐 설명 먼저 좀 해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물로 씻어서 본 자리, 그 다음에 약재를 걷어가는 자리 아마 눈으로도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이거를 결과의 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오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페어는 반드시 물로 씻어서 나온 게 결과의 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결과의 색을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과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물 세척을 할 건지 아니면 샴푸를 해서 마무리할 건지 이걸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송해요. 뭐였죠? 질문이? 우리가 테스트를 하다 보면 죄송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뭐였죠? 질문이? 소장님들 기억 안 나죠? 글쎄. 다른 거 물어볼 거 생각하고 네. 있어요. 시간 어느 정도? 맞다. 10분이 되면 테스트를 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10분이 된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방치 시간이 10분이 되고 나서 계속 방치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부위에 약재를 도포를 할 건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분 있다가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10분씩 테스트를 보지 마시고요. 그냥 디자인한 다음 방치 시간은 전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30분 타임을 볼 건지 두 번째는 50분 타임을 볼 건지 전 가급적이면 좀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가지고 시술할 때는 30분의 타임을 보고요. 조금 차가운 색 쪽으로 희망을 하거나 아니면 표백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 케이스는 최대 방치인 50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 보통 우리가 탈색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총 10단계에서는 탈색을 한 번을 하면 6이나 7레벨 정도가 나온다. 20단계로 따지면 14레벨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페어는 한 번 했을 때 10단계에서는 몇 레벨로 나오고 20단계에서는 몇 레벨로 나오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부분 때문에 좀 혼선을 많이 갖기는 해요. 제가 설명을 할 때 저는 항상 레벨 스케일을 10을 기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어가 어느 정도 톤업이 됩니까? 그러면 한 번에 7톤이 상승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7톤이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염색도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는 10을 기준으로 해서 7단계가 올라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20레벨을 기준점으로 하니까 아마 14에서 16톤 정도가 상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이게 레벨 탈색에 대한 레벨 스케일인데요. 검정 모발에 시작을 해서 한 번에 점프를 하면 7톤이 나오니까 대략 요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샵에서 하는 탈색제는 요 중간 정도, 요 사이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꼭지점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은 결국 레벨 스케일의 20과 10을 기준점으로 하는 10과 동일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레벨이 하나씩 더 형성이 되다 보니 저는 10의 기준점에 7톤이고 타사는 20을 기준점으로 얘기하니까 14에서 16 정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탈색을 했을 때 만약에 색깔이 덜 나왔다 하면 탈색을 재도포를 하잖아요. 네. 그럼 페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탈색도 재도포를 하고 페어도 재도포를 하고 이건 동일한데요. 탈색은 가급적이면 묻어있는 상태에서 재도포를 하는 것보다는 세척을 하시는 게 낫고요. 페어는 물 세척을 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도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도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 탈색제는 일단 방치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약재를 새로운 거를 도포를 하게 되면 표백은 더 잘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데미지는 2배 이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탈색을 하고 나서 재도포를 해야 되는 케이스는 가급적이면 씻어내고 바르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페어 같은 경우에는 씻어내는 과정을 쓰는 것보다는 약재가 도포를 되고 방치 시간이 되고 나서 내가 좀 더 톤업을 더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약재를 새로 도포를 하신 후에 다시 시간과 방치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방치 시간이 다 돼서요. 요건 일단 먼저 세척을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결과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중간에 말이 좀 엉켰어요, 여러분. 이따 보겠습니다.